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6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00번째 문제. 작업자 A는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탁상용 연사기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하던 도중에 칩이 눈에 띄어서 비산물이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및 영상을 보시면 지금 탁상용 연사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기인물 물었습니다. 기인물. 자, 기인물은 제가 항상 강조해요. 기인물은 제가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자, 원인은 지금 탁상용 연사기가 되겠네요. 탁상용 연사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칩이 눈에 띄었으니까. 그럼 칩은 결국에는 가해물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인물, 원인 물어봤어요. 기인물은 탁상용 연사기. 자, 두 번째 문제, 방호장치명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탁상용 연사기의 방호장치명은 칩 비산 방지판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각도 물어봤습니다. 각도는 15도 내지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네 번째, 위험 요인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위험 요인. 첫 번째, 연사기에 덮개를 미설치하였고요. 자, 두 번째, 워크레스트를 미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눈을 다쳤다고 했죠. 눈 다치는데 눈을 보호하는 뭘 껴야겠습니까? 보안경을 착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 미착용이 위험 요인 세 가지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1번. 탁상용 연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바로 채우는 거네요. 자, 우리 이건 필답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필답 문제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주는 연삭 숫돌을 작업 시작 전 몇 분 이상,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돌리고 숫돌 교체 시에는 또 몇 분 이상, 이거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필답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넣습니다. 자, 탁상용 연사기를 사용할 때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첫 번째, 보안경. 왜 그럴까요? 눈을 보호해야겠고요. 자, 두 번째, 방진 마스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세하게 튀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기마개도 필요하겠죠. 왜? 이게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찡거리기 때문에, 소리 시끄럽기 때문에 기마개를 착용해서 귀를 보호해, 이쪽에 우리가 이제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인 매수죠. 안전모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우리가 필답 때 이어서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작업형이 고득점 나온다라고 제가 영상 때마다 그 강의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저를 뭘 구매하시면 되냐면 작업형 깜지 노트는 작업형에서 나오는 법령 문제와 또 필답에 이어지는 문제 다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깜지 노트를 구매하셔가지고 그 깜지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써보신다면 작업형에서 고득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업형 깜지 노트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의 영상에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번. 작업자 A는 휴대용 연사기를 작업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작업 반장님이 휴대용 연사기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및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건 제가 플랜트 현장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 및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방호장 치명 물어봤죠. 자, 방호장 치명은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겠죠. 덮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호장치의 각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아주 외우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덮개의 설치 각도의 경우에는 180도 이상이고요. 자, 두 번째, 숫돌의 노출 각도의 경우는 180도 이내입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재미나게 표현해 드릴게요. 설치에 시엇 있죠. 시엇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80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숫돌 노출 각도도 있죠. 그 노출에 니은을 넣어 볼게요. 니은을 넣고요. 그러면은 숫돌 노출의 각도는 180도 이내가 됩니다. 시엇이 들어가면은 이상, 니은이 들어가면 이내.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건 절대 안 틀립니다. 왜?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리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절대로 잘못 쓸 일이 없습니다. 시엇은 이상, 시옷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은 이내. 왜? 니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험장을 썼을 때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번. 작업자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채 휴대용 연사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으며 이동 전선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영상에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위험 요인 두 가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위험 요인. 자, 첫 번째,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했죠. 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전원용 보고 착용해야겠죠. 자, 두 번째, 역시나 누전 차단기 미설치.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반대입니다. 안전대책 두 가지 물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험 요인 두 가지와 안전대책 두 가지는 이건 항상 상반된다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쓰면 되겠죠. 저런 보고 착용, 그 누전 차단기 설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이 답안 말고도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고 답안을 쓸 때는 이 답안 말고도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런 내용 들어간다 생각 그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얘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맞다고 채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4번.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고 글라인더 케이블이 물이 담겨져 있다. 자, 여기서 석공 글라인더를 들고 측면으로 대리석을 갈고 있으며 작업자의 손이 확대되어 면 장갑이 보이고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은 대리석을 연삭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대리석을 잡고 보조해주고. 자, 이 현장은 제가 이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및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세 가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절연 장갑 미착용 되겠죠. 왜? 지금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다거든요. 그럼 절연용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절연 장갑 미착용 혹은 그러면 더 크게 나아가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나 보안경 미착용입니다. 왜? 석공 글라인더로 뭘 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눈을 보호하고 있는 지금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 착용하지 않은 모습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근데 보안경 착용하는 건 비산 때문입니다. 왜? 글라인더를 갈라보면 비산이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역시나 방진 마스크 미착용입니다. 왜? 방진 마스크를 껴야지 되면 분진이 날리면서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번. 중약물 취급 작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빈칸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필답 내용이네요. 필답. 자, 보시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그 두 번째 취급 빈도, 세 번째 운반 속도, 그 네 번째 운반 거리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당 물체는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 사진 찍을 때 기억나는데 이거 굉장히 무거웠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6번. 작업 계획서에 제출해야 할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현직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가시면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작성. 그럼 지금부터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작업 계획서. 자, 첫 번째,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두 번째,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 세 번째,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 네 번째,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섯 번째,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때 암기법은 뭐다? 추낙 전 협붕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쓰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차량 하역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입니다. 자, 작업계획서 내용 보면 해당 내용들이 보면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규격, 제작연도, 등록번호, 업체명, 검사 유효기간, 가입보험기간, 사용장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일자는 항상 투입 하루 전날까지는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전날에 작성을 해서 투입기간 내에 바로 해당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부 작업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중점 안전관리사항 나와 있고요. 그 장비 운전원 서명, 그 유도원 서명, 그 작업 지휘자,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 등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겁니다.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다 나오죠. 보시면은 추락, 그리고 낙하, 그리고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착 및 붕괴, 이게 추낙, 점역, 붕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현직에 가시면 그대로 작업 계획서 양식에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직 가셨을 때는 내용 보면 신기반기로 공부할 때 내용이 확실히 기억이 나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작업자 A는 버스 정비를 위해 샤프트 개통 점검 중에 작업자 A의 팔이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 들어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버스 정비를 하고 있는 영상 및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점 물어봤습니다. 위험점. 위험점은 회전 말림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의 원인 세 가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제의 원인. 자, 첫 번째. 정비 중 작업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 중이라 작업 표시판을 설치를 하였으면은 회전한 샤프트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자, 작업 지휘자 역시나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요. 자, 세 번째.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자,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였다라면 결국엔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자, 네 번째. 안전 블록 또는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안전 블록은 안전 지지대 설치하였으면은 역시나 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사전 안전 작업 조치 사항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상반된다고 했죠. 자, 정비 중 작업 표지판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작업 지휘자를 배치할 것. 세 번째,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한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한 것. 네 번째, 안전 블록 또는 안전 지지대를 설치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8번. 작업자에는 면 마스크만 착용한 채 아무런 보호구 없이 브레이크 라이닝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불침투성을 꼭 외워라. 불침투성. 자, 보시죠. 첫 번째. 불침투성 보호장갑. 두 번째. 불침투성 보호봉. 세 번째. 불침투성 보호장갑. 그리고 네 번째. 보안경. 왜 눈을 보호해야겠죠? 그 다섯 번째, 방독 마스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화학 공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닝 세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독입니다. 방지는 분진인 거고, 방독은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내용이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불침투성은 여러분들,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시는데, 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불침투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물어본다고 하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셨죠? 자, 그리고 불침투성에 대해서 제가 24년, 23, 24, 25, 이 3년 동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계속 불침투성을 강조드렸습니다. 그 불침투성 암기법은 좀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죠. 불침투성 암기법은 불보.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볼보라는 거 있죠, 볼보. 볼보라는 자동차 브랜드 있죠. 그렇게 볼보를 계속 외우라 했어요. 볼보를 외우면은 이게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럼 볼보에서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봉, 불침투성 보호장갑 이러는데 이게 왜 제가 불보 하면서 계속 강조드리냐면 불침투성 보호장갑 들어가는데 불침투성 안전장갑 좀 틀린 겁니다. 정확한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야 돼요. 불침투성 뭐 안전복, 불침투성 안전장화 이런 내용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침투성에 들어가면 볼보, 자동차를 생각하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고 근데 반대로 화학물질용이 나온다 했을 때는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다 라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려요. 이거 역시나 책에도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일 때 답과 산업안전보건규칙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일 때의 답안에 대해서는 틀린 거니까 이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 보고 굉장히 좀 제가 놀랐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까라는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법령으로 물어보는지 그 답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9번. 작업자에는 고무장갑과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흡연을 하면서 자동차 라이닝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 라이닝 세척 작업을 하는데 지금 담배를 들고 있죠. 자,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제 유형 2가지 물어봤습니다. 제 유형은 첫 번째 폭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위험 예지 훈련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첫 번째, 작업 중에 당연히 흡연을 금지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척 작업 중에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자갈을 착용한다라고 작성하십니다. 그럼 제가 앞에 108번에서 얘기했던 거 있겠죠? 제가 뭐를 말했죠? 이게 법령에서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규칙,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을 물어본 거지. 거기에 따라 답안이 다른 겁니다. 지금 해당 문제는 지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불침투수 보호장갑 말고도 그럼 뭐가 될까요? 화학물질류 안전장갑 이런 것도 된다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 작업자 A는 장갑을 착용한 채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작업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이거 연마 작업은 아닌데 브레이크 지금 라이닝 패드를 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뭘까요? 작업 시에 장갑을 착용하죠. 왜? 회전하는 물체에선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미설치했다. 자,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으면은 장갑이 말려들어갈 때 바로 끌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상반되는 거. 안전대책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라인의 연마 작업 실시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원님 분께서 그때 제공해 주셨던 영상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연마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연마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산이 많이 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화질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아주 잘 촬영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영상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의 연마 작업 영상 보셨죠? 이거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약간 연상을 해가면서 푸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무조건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번. 작업자에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하는 주변에는 성면이 흩날리고 있는데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니면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 두 번째,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세 번째, 불침투성 보호장화를 착용한다. 네 번째,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제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주변은 성면이 흩날린다고 했죠. 그럼 분진이겠죠. 그런데 왜 답안은 불침투성일까? 의구점이 들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라이닝 패드를 제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을 거고요. A. 근데 지금 영상이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B 영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화학 공장 같은 곳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면이 흩날리는 장소를 보여주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화학 공장에서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뭐 이제 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용하는 보호구가 이렇게 방진 마스크가 들어갔다가 불침투성으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러니까 약간 영상을 꼬아고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험을 치시는 지금 수험생들이 조금은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출제자가 문제를 잘 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수칙 5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를 해야겠죠. 세 번째, 성면을 사용하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성면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날리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성면을 오히려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면이 굉장히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우신 애기들이 지금 학교 갔을 때 학교에도 옛날에 성면으로 됐던 공사 많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 제거하고 성면을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번째, 성면 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할 것. 다섯 번째, 역시나 특급 혹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2번. 작업자에는 장갑을 착용한 채 드릴 작업을 하고 있다. 드릴은 고정하지 않아 흔들거리고 있고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손으로 가공물을 잡는 순간 장갑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 위험 요인,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음. 맞죠?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바이스로 잡아야겠죠. 두 번째,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미착용으로 눈을 다칠 위험이 있고 방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우려가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왜냐면 보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눈 다칠 수 있고 방진 마스크를 안 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우려가 있겠죠. 그 세 번째, 드릴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았다. 고정하지 않았더니 흔들흔들거리는 게 영상에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안전대책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공물을 바이스로 고정할 것. 두 번째, 보안경 혹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것. 세 번째, 드릴을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드릴은 실제로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건 보통 공장 가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또 저희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드릴로 가공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건 작업자가 잘못한 건 이 영상에서 보이시죠? 장갑을 착용하고 있죠. 장갑 착용하면 안 되고 그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작업 반장님한테 부탁한 연출된 영상입니다. 이 기계를 갖고 들어오셔서 제가 바로 착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번. 작업자 A는 안전모 보안경 장갑을 착용하는 채 방어구 장치가 없는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어서 작업자 A가 손으로는 가공물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앞전에 봤던 영상과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5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위험 요인 첫 번째, 드릴을 고정하지 않았죠. 드릴을 고정하지 않은 게 영상에 나왔고요. 그 두 번째, 방호 덮개를 미설치를 하였고요. 그 세 번째, 가공문을 맨손으로 잡고 있다. 가공문을 맨손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네 번째, 안전모도 역시 미착용했고, 다섯 번째, 눈 보호해야 하는데 보안경을 미착용했다. 이렇게 5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작업자에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회전하는 롤러기를 청소하던 중 손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롤러기의 사진 및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위험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위험점은 많이 공부했죠. 손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그거는 물림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점의 정의 물어봤습니다. 위험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보시면은 확대해 볼게요. 회전하는 2개의 물체에 여기에 물려 들어가겠죠. 자, 세 번째, 위험 요인 3가지 물어봤습니다. 위험 요인.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음.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데 켜져 있는 상태에 청소한 거죠. 자, 두 번째, 롤러에 인터록 장치를 미설치하였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롤러에 물림점 가드를 미설치했다 쓰시면 됩니다. 자, 위험 대책. 제가 상반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한 후에 청소를 실시하고요. 두 번째, 롤러기 인터록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롤러에 물림점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5번. 롤러기의 방호장치명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롤러기의 방호장치명 뭘까요? 그거는 급정지장치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롤러기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또 필답 때 자주 보시는 내용이죠. 필답. 자, 첫 번째, 손 조작식은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 밑면에서 0.8 이상 1.1m 이내, 그 무릎 조작식,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게 물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교재에 보시면 밑에 아래에 참고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6번. 작업자 A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롤러기 청소를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감전사고라고 하면 아마 CG로 표현됐을 겁니다. CG로 나와가지고 아마 CG로 해서 뭔가 감전된다는 게 지지직거린다는 게 좀 우리가 소외하고 있는, 제가 항상 감전사고 말했죠. 피카츄 생각하라고, 피카츄. 자, 피카츄가 전기 이제 100만부터 쏘는 것처럼 감전사고 당하는 게 CG로 아마 처리가 돼서 나왔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재해 원인 2가지 물었습니다. 재해 원인. 첫 번째, 절연 보호구를 미착용해야겠죠. 자, 전기에 관련된 거니까 절연 보호구 당연히 착용해야겠죠. 두 번째, 항상 또 같이 따라가는 답안입니다. 정전 작업을 미시시하였다. 정전 작업과 절연 보호구, 이 내용은 감전이나 전기 쪽 내용에서는 거의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7번. 작업자 A와 B는 전원이 켜진 채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으며 서로 잡담을 하면서 수공구를 던져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수기 나와 있고 양수기 앞에서 작업자 두 분이 장난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3가지를 작성했습니다. 위험 요인 뭘까요? 다 보시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여 다칠 위험이 있다. 그 두 번째, 수공구를 던져주다가 양수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자, 세 번째. 작업자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다칠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작업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으면 결국에 다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양수기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회사에서 양수기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감전돼서 죽었죠. 그때 외국인 근로자가 죽었던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양수기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물 있는 데서 양수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원을 켜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보통 사고 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양수기에서 이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갔다 그대로 감전돼서 사망하셨었거든요. 그때 외국인 근로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제가 보고 나서 야, 진짜 사고는 한순간이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전원을 끄고 나서 그 사람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전원을 다시 재연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번. 작업자에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작업 발판 없이 형광등을 교체하다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 두 가지를 작성했습니다. 뭘까요? 자, 보시죠.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데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 부분 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하였다. 잘못된 행동이겠죠.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자, 일단 그쪽에 작업을 할 때 컨베이어 벨트의 전원을 무조건 차단을 해야 합니다. 왜? 이거 컨베이어 벨트 정말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사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찔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때 현장에서 보고 바로 촬영을 했던 영상인데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대해서 제가 표현해 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컨베이어 벨트 쪽에는 정말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속도 빠릅니다,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9번. 작업자에는 야간에 헤드램프를 켠 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 소매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네요. 자, 여기서 기인물 물어봤습니다. 자, 기인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인물은 뭐라고 했죠?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자, 원인은 뭘까요? 컨베이어가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가해물 물어봤습니다. 가해물. 자, 가해물은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가해물은 가해자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가해자. 가해자가 뭘까요? 가해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되겠죠. 컨베이어 벨트. 자, 여기서 세 번째, 안전대책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그럼 첫 번째, 전원을 차단한 후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겠고요. 세 번째, 컨베이어 작업장 조명을 점등을 해야겠죠. 조명 좀 켜야겠죠. 자, 컨베이어 작업장의 조명을 점등을 해야겠고요. 자, 네 번째, 그건 대부분 기본 배수 들어갑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안전교육을 듣고 움직였다라 하면 이거는 그냥 사고가 좀 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 제가 그냥 글로 지금 보는 내용이겠지만 정말 이 말려 들어가면 사람 그대로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 작업자에는 컨베이어 모터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중 컨베이어 틈새에 소매가 말려 들어가 손이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위험점으로 왔거든요. 자, 위험점은 끼임점이 되는 겁니다. 끼임점. 재해 발생 형태 물었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도 역시나 끼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재해 발생 형태의 정의, 끼임은 뭘까요?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긴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영상에서도 기계 설비에서 그대로 끼인다면 그대로 감겨 들어가서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1번. 작업자 A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에 포대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 A는 컨베이어 벨트 양쪽 뒤에 올라서서 포대를 받아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 B가 포대를 잘못 던지는 바람에 작업자 A가 포대에 맞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세 가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 작업 발판 미사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위험한 구역에서 작업을 한 게 또 문제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지만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전대책 세 가지 물었습니다. 제가 또 얘기해드렸죠. 상반된다고.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기계 전원을 차단을 해야 한다.
그 세 번째, 작업 전에 비상정지장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기계 점검표 우리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뭐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 건설기계 점검표 뭐 아니면은 다른 기계 점검표 다 있겠지만은 기계 점검표가 보통 형식적으로 그냥 다 뭐 이상 없다고 동그라미 치시지만은 진짜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사고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고 시의 조치사항 뭘까요?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해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킨 후에 부상자를 응급조치하도록 한다. 응급조치, 즉 뭐 거기서 바로 응급조치라든 아니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상황을 시간을 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2번 작업자에는 컨베이어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나왔네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이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필답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필답. 자, 보시죠. 첫 번째,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여무. 두 번째,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번째,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게 뭘까요? 암기법은 원, 이, 비, 원이라고 암기하십니다. 원, 이, 비, 원. 이건 필답에서 이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번. 안전모를 미착용한, 딱 보였다네. 안전모를 미착용한 작업자 A는 작업 발판이 없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컨베이어는 작동하고 있으며 파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파지, 즉 종이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파지를 옮기는 기계는 작업자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자, 위험률 3가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 미착용. 되겠고요. 안전모는 당연히 착용이죠. 거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안전모 안전은 거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을 운반했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나냐? 그냥 그대로 풀리는 순간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그냥 사망사고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업 발판 없이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이 운반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작업자 머리 위로 화물 운반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연출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다 보니 이거는 뭐 위험하게 보이겠지만 설명드릴게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죠. 이거 그냥 밀짚 모자 착용을 하고 지금 화물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그대로 화물이 떨어지면 바로 사망사고가 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124번. 작업자 A는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포대가 정상적으로 놓여있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던 중 위쪽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B의 발에 부딪혀 넘어지며 오른쪽 팔이 기계 하단으로 말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말려 들어갔을 때 상황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안전장치 5가지 작성을 했습니다. 안전장치. 자, 이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 비상정지장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울. 네 번째, 건널다리. 다섯 번째, 이탈 방지 장치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작업형 6강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업형 6강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찍었던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7강, 8강, 9강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